특수상해죄 혐의에도 벌금형 선처받도록 하는 법. 홧김에 옆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졌다가 누군가를 다치게 하기라도 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거나 관련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 나아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상소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상당히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여 적극적인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 및 재판부의 선처를 받도록 하려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특히 관련 사건에 경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아무리 가벼운 터치라 해도 누군가를 폭행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때 유형력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꼭 상대가 다쳐야만 폭행인 것은 아닙니다. 폭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였다면 상해죄로 이율되어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요. 상해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폭행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당한 엄벌에 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지만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더라도 공소 제기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 혐의가 적용되면 피해자 합의에 이른다 해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할 수 있으며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일반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특수상해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특수라는 것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혼자서 상해한 것이 아닌 두 사람 이상이 상해에 가담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한 경우 해당합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이라고 해서 꼭 둔기나 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휴대전화나 책 등을 사용하였다 해도 그와 같은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하였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일상적으로 보아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 해도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작은 시비에 휘말렸다가 특수상해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스크를 내리고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하자 옆에 있던 승객이 마스크 좀 써달라 요청하였는데 잡고 있던 휴대전화로 얼굴을 가격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성격이 불같다는 분들은 크고 작은 폭행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젊은 층은 비교적 권리에 대한 의식이 높고 관련 정보에도 밝기 때문에 억울한 폭행이나 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 유혐의와 넘어가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법적 처벌을 구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외에도 연인관계나 친구관계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몸싸움으로 이어지며 특수상해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상당합니다.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벌금형 규정이 없는 만큼 아니란 태도로 일관해선 안 되며 초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조처해야만 합니다. 핵심 전략으로 우선적으로 피해자 합의를 통해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특수폭행은 특수상해와 달리 벌금형 규정이 있으므로 특수폭행죄를 적용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기 위함인데요. 특수폭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여러 가명 사유를 주장하여 벌금형 처분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면 벌금형 규정이 없는 만큼 정식 기소 및 강력한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피해자 합의는 수사기관 및 재판부의 선처를 받도록 하는 가장 주요한 양형 사유이므로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를 위한 노력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수사 단계에서 그와 같은 사정이 받아들여진다면 약식 기소를 통해 신속한 사건 해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이 약식 기소되었다는 것은 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정식 기소가 된다면 공판이 열리고 가해자가 법정에 서야 하며 재판 결과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이라면 약식 기소에 비하여 여러모로 불리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라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약식 기소를 통해 약소한 벌금형 처분으로 신속히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곤 합니다.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이나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하여 모두 실력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실제 성공 사례를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과 비슷한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AL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24시간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처한 분들께 정확한 조력을 통해 신속한 문제 해결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